자, 그럼 자바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 나왔는데요. 자바. 자,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바는 답적으로 보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5점, 5점, 10점 맞으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문제가 빈칸 부분 문제가 쉬웠어요. 결과 출력하는 문제가 쉬웠어요. 그런데 자바를 제대로 알고 학습을 하셨다 그러면 결코 쉬운 코드는 아니고 그래도 자바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객체지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위원이 3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 출제위원은 밑줄은 안 했고요. 요기요를 자꾸 썼어요. 시험지에서. 시험지에 코드가 있고요.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밑줄이 나와 있는데 출제위원님께서 밑줄이면 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꾸 여기다 적어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답란에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이번 출제위원은 시험지에서 요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문법 아니에요. 이거 자바의 문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부분에 대신 들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시험지 복원 이렇게 한 거예요, 꼼꼼하게. 자, 자바는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시오. 이건 뭡니까? 다 매니 W인데 부분 점수 없죠. 자? 예. 아유, 선생님, 저는 N, E, W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유, 빵점이죠.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명령문은 다 대소문자 구별하시는 겁니다. 저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저 결과 child C 대문자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 생뚱맞게 당연한 걸 자바 표현을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시오가 있었어요. 그럼 좀 주의하시면 되죠. 왜냐면 SQL을 자꾸 대문자로 적어버릇해서 대문자로 적으실 수 있어요. NEW 답. 답만 보면 아유 이거 문제 쉽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클래스 몇 개? 3개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 자바 코드는 두 개의 일반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 그러니까 정의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 해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의 클래스가 나와 있고, 자, 실행은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하단의 이그잼 또는 테스트 클래스이죠. 답은 테스트 클래스의,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내에 이 부분, 이 부분이었죠. 자, 봤더니 답이 child가 나왔어. 왜 child 나왔니? 자, 그럼 출력한 결과가 child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코드를 다 보시고 출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프린트 ln이죠. 자, 당연히 전공이신 분들이나 자바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바 문법을 학습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패턴화돼서 부분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출력하세요. 프린트 ln 먼저 보시고, 아, 왜 얘가 아니고 이거 출력됐지? 이걸 학습하시는 거예요. 문법의 이유는 정확하게는 자, 이 부분은 상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왜 얘가 출력됐지? 자, 상속에서 오버 라이딩 문법이 적용된 간단한 코드지만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다형성 반영까지 되어 있는 부분의 코드입니다. 다형성 또는 형변환, 그렇죠? 형변환과 관련되어서 적용된 캐스팅까지 적용된 문법이에요. 자, 실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적용된 이유는, 자, 눈에 보시면 프린트 먼저 보시고, show가 2개네, 메소드 이름이. 자, 그리고 눈에 extends, 상속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출력할까, 이걸 출력할까 하다가 차일드 출력했네. 자, 왜 차일드로 NEW 했으니까. 이게 간단한 설명이고요. 제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색으로 좀 구별을 했는데요. 자, 보면 실제적으로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클래스. 자, 페어런트 클래스 이름도 페어런트라고 나왔어요, 시험장에. 자, 부모 클래스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는 show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뭐 하는 놈인가 봤더니 프린트LN에서 뭔가를 출력하는 기능이래요. 자, 그리고 하단으로 와서 봤더니 클래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클래스 이름은 child예요. 여러분,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extends, 시험에 extends 밑줄 나오죠. 그쵸? 예. 자, extends 스펠링 꼭 외우시고 S 있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상속이네. 먼저 정의되어 있던 페어런트가 뒤에 나오죠. 이게 부모 클래스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나중에 만들어졌던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죠.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이 그대로 받습니다. 어허, 그런데 안 적어도 됐는데 또 적었네요. 아, 제가 색깔 완전히 똑같이 했죠. 그쵸? 자, 그래서 void show 해서 완전히 똑같은 이 상황을 상속 상황에서 해당 자식의 void show 부분은 출력하는 것까지 뭐 출력 내용은 좀 이 바디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속 상황에서 뭐요? 있는 걸 다시 정의, 메소드 재정의 상황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 많이 외워가셨죠?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은 중요한 게 상속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죠. 상속 상황에서 기존의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이 재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갱신한 거죠. 최신의 기능이야, 이거예요. 자식을 이용한 객체가 있으면 최신의 기능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설계예요, 설계, 클래스. 자, 그러면 클래스 이그잼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럼 실행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죠? 예,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메소드부터 돼서 실행. 자, 메인 밑으로 내려와서 객체 생성합니다. 는 오른쪽. 자, NEW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해요. 무슨 객체? 나는 자식 객체를 생성해. 자식 객체를 생성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 는 오른쪽 나와 있는 게 실제 메모리의 힘 영역의 자식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자식 객체는 show를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힘 영역의 이름을 PA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페어런트가 아니고 차일드가 나오는데 부모의 참조 변수가 자식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아, 이거 디테일한 문법까지는 몰라도 자, PA라고 하는 참조형 변수 점 show 기능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NEW로 show 하면 어디로 가요? 아, 난 자식 객체니까 내 show로 가서 차일드 출력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끝나는 거죠. 다행히 처리 결과를 쓰세요. 그러면 헷갈리셨을 거예요. 차일드를 쓸까? 페어런트를 쓸까? 그런데 이번 회차는 NEW. 왜냐하면 개편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자바 문법 꼼꼼히 보는 거기 때문에 new 적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NEW 적었고요.
페어런트. R이에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객체를 만드는데 자식형으로 만들어서 부모형으로 변환한다. 자, 이게 전공이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자바에서는 이럴 경우에 자동 캐스팅 되기 때문에 NEW만 적으셔도 됩니다. 둘 다 답으로 채점은 이루어졌어요. NEW.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자바 코드 받고, 자, 이번에는 출력 결과 쓰세요. 그럼 뭘 먼저 본다고요? 코드에서 자바의 프린트 LM 메소드 또는 프린트 메소드 있는지 먼저, 프린트 F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먼저 살피세요. 그러면 쭉 봤더니 프린트 LN 요 부분 출력하는 거구나. 뭐 출력했나 자세히 봤더니 A는 출력했네. 근데 내가 이걸 좀 알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2번을, 문제 12번 있죠? 몰라요. 12번을 생각이 안 나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12번에 NEW 소문자로 적었나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코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이 있는 이 부분에서 실행이 시작되고, 그죠? 네. 처리돼서 끝날 텐데, 해당 문제는 실제적으로 자식 여기서도 상속이죠. 상속 상황에서 자식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 관련해서 출제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고급스럽게 슈퍼 또는 슈퍼 키워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근데 답 적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난이도 상입니다. 자바 공부에서 객체 지향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보시면 자, 메인에서 앞에 12번이랑은 다르게 NEW B라고 나와 있어요. B는 A랑 B를 볼게요. A가 뭐예요? 부모. 자, B는 뭐예요? 자식. 어떻게 알아요? extends. 상속. 그쵸? 예, 상속 받았구나. 그쵸? 예. 그러면 B는 부모, 자식 중에 자식 객체라는 거죠. 하위 객체, NEW, 생성.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식 객체가 생성이 돼요. 어디에? 힘 메모리에. 그러니까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생성돼요. 객체가 생성되고 이런 객체 생성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생성자 호출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볼게요. 하나의 클래스는 클래스 중간에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둡니다. 하나는 뭐예요? 필드. 변수, 멤버 변수.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함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리턴 타입 없네요. 네, 맞아요. 항상 퍼블릭형이고 이름은 부모와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린트 뭐예요? 메소드라고 하죠. 자, 클래스는
자, 자바의 클래스는 생성자와 필드와 생성자 메소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로 필드, 생성자, 메소드인데 자식은 부모 필드를 상속받았고요. 생성자는 자식도 클래스이다 보니 자기 자신의 생성자가 있네요. B, 생성자. 그죠? 네. 그리고 메소드는 부모 거 상속받았네요. 자, 여기서 생성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생성자는 이 가로 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로 안에 존재하는 걸 봐서는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얘도 매개 변수. 뭔가를 줬다 이거예요. 자, 10을 가지고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자동 호출합니다. 아, 자동 호출. 그죠? 객체 만들자마자 저 는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프린트가 어디서 수행돼요? 여기서. 자, 생성자 갑니다. 10을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호출, 자동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n은 10이죠. 그리고 자, 안에 들어왔더니 뭘 수행하냐면 슈퍼. 그렇죠? 상위라는 영어 단어죠. 자, n이 10인데 슈퍼 10 합니다. 10을 가지고 슈퍼 이거 함수죠. 함수로 가라. 자, 그래서 슈퍼는 10을 가지고 호출이 되는데 슈퍼 자체는 부모 상위 생성자를 의미해요. 슈퍼 자체가. 그렇죠? 부모 생성자 자동 호출하는 거죠. 자, n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가요. 어디로? 여기로. 자, 그러면 A라는 공간에 10 너 가지고 왔지? 너 기억해. 아, 나 A인데 멤버에 10 기억했는데. 자, 그럼 10 기억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슈퍼점 프린트. 자, 그냥 슈퍼이고요. 여기는 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슈퍼는 부모 객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속하는 부모의 메소드 프린트 호출하는 거죠. 부모 메소드 호출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또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요. 찍어. 프린트 ln a. 자, 화면에 그래서 a는 찍히고요. 자, 여기서 이건 쌍따옴표니까 그대로 찍히고 이 a는 누구? 필드 10 찍히는 거예요. 찍고 돌아오죠. 여길로. 그리고 반드시 자, 생성자는 호출 여기서 했으니까 생성자 갔다가 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OBJ라는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뭐 특별한 일은 안 했지만 여기서 객체 만드는 일만 해서 종료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의 의도는 슈퍼 상속 상황에서 이 부모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설명은 어려워요. 용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A는 12 코드로 쭉 리뷰하시면서 그렇죠? 살피셨을 때 나 A는 10 이해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빨리빨리 쉽게 풀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유형은 이제 필답형 유형을 다 보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4번 그래도 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부분 4문제 출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약수령 문제가 나왔어요. 자, SQL 제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제어와 관련되면 뭐라고? DCL
자, 이번 시험 문제 시험지에는 DCL이라는 키워드는 안 나왔고요. 시험지에 커밋, 롤백, 그랜트, 리보크, 제어에 있다 했습니다. NCS 모듈에서는 오라클 베이스를 특정했기 때문에 DCL과 트랜잭션의 DTL을 구별을 했는데 이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DCL에서 데이터 랭귀지에 제어하는 기능 4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롤백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럼 향후 언젠가엔 커밋 설명하세요. 그랜트 문장 적으세요. 리보크 문장 적으세요. 출제됩니다. 예. 자, 그래서 롤백 하면 돌아가야지. 그죠? 예. 어디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점. 그죠? 뭐 여기에 원자성의 원리라고 해서 적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약수형일 때 명령어는 뭐뭐이다. 데이터베이스 연산에서 이유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수행되긴 했는데 이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부분 완료되어 있을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있거나 되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연산의 내용을 취소할 때. 그죠? 취소라는 키워드 적으시면 돼요. 또는 되돌릴 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명령이다가 정확하고요. 트랜잭션 잔기가 메모리에 반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뭐 커밋과 관련된다, 뭐 반대 개념이다 또는 이전 커밋 상황으로 되돌린다.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량 문제는 정의를 일단 많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네트워크 계층. 자, 키워드 나왔어요. 네트워크 계층 3계층이고 IP 계층이죠. IP 패킷 단위의 암호화, 인증, 키 관리를 통해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표준화된 기술. 자, 이 시험지 암호화, 인증, 키 관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뭐예요? IPsec. 자, 그런데 용어, 그러니까 기술 전반을 적으세요 해서 영어, 풀스펠링, 한글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적으셔도 좋아요. 자, 실제적으로 IPsek은 여러분이 SSL과 달라요. 오답 얘기만 해드릴게요. 오답을 SSL이라고 적으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IPsek이에요. 정의 자체가 어디? IP 계층에서. 그죠? IP 계층에서 패킷 단위의 표준화하는 기능이다 해서 자, 무슨 계층과가 중요해요. IPsek은 IP 계층에서 자, SSL은 TCP. 그러니까 인터넷 베이스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주로 IP 계층과 TCP 구별하셔서 오답인 SSL이 왜 안 되나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패킷 암호화하는 그죠? 기술을 전반을 IPsek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15분 문제가 왜 IPsek이 나왔을까? 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출제한 의도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 내용가 아니고 IP 버전 6의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출제를 한 거예요. IP 버전 6가 IP 버전 4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안 강화죠.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에 기본적으로 IPsek이 지원이 된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는 거죠. 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제의 변을 제가 달자면 그렇구나. IPsek이구나. SSL이 아니구나. 자, 16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바와 코들린 OS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핸드폰 소형기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플랫폼 모바일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기반 뭐예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영어 좋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죠. 자, 해당 문제 명령어 적는 약수령 문제라고 했는데 리눅스 서버 또는 유닉스 명령입니다. 자, a.txt 뭐예요? 파일. 파일과 관련해서 권한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박스형으로 조건이 명시가 됐어요. 시험지에 4가지 조건 점점점이 있었고요. 조건에서 자, 실제적으로 파일과 관련해서 권한하는 명령은 change mode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 선생님 저 change mode까지밖에 공부 안 했는데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언어라는 걸 공부를 했고 명령어 패턴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경험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나 또는 해설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체인지 모드의 명령문, 완벽한 명령문 적는 겁니다. 자, 영어 베이스죠? 이런 권한을 어디에? 체인지 모드에라. 그죠? 어디에? 이 권한을 여기에. 자, 그래서 change mode a.txt가 기본 골격이고, 자, 그럼 여기에 뭐 적냐? 권한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그죠? 사용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 주시고요. 그룹에게는, 그룹이 파일에 접근할 때는 읽기, 쓰기 주고, 그룹 왜 사람이야? 그러면 실행만 해. 문제 단서입니다. 단 한 줄로 명령어 작성해야 하며, 실제로 체인지 모드와 관련된 옵션은 2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아라비안 숫자를 사용해서 팔진수 권한, 문자 권한이 아니고 팔진수 표기하라. 그래서 여기에 숫자로 적으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사용자, 그룹의 사람 했기 때문에 숫자가 1자리, 2자리, 3자리로 표기가 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제가 문제 조건 조금 작게 해놨어요. 자, 리눅스 서버에 a.txt라는 파일이 있다. change mode 한 칸 띄고 a.txt. 대문자도 좋습니다. 대문자 좋아요. 대소문자 섞어도 좋고요. 대신 한 칸 띄시고 751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숫자로 적으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그래도 해설을 해드려야죠. change mode 명령어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 파일 또는 디렉터리. 근데 우리는 a.txt 파일이죠. 파일의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이다. 근데 어떤 권한이냐면 읽기, 쓰기, 실행, 3개의 접근 권한, 액세스 권한입니다. 자, 보시면 문법은 change 옵션 모드 파일인데 옵션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뭐 또는 그 이외인지 정하는 건데 저희는 옵션 부분 말고 이 모드 부분. 자, 기호 모드가 있고요. 숫자 모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팔진수 숫자 모드로. 자, 그럼 3가지. 이 체인지 모드는 권한을 사용자 그룹에 3종류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룹 권한을 3가지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각각 둡니다. 각각 둡니다. 읽기, 리드, 쓰기, 라이트, 그리고 실행. execute 이렇게. 근데 문자죠. 그럼 사용자는 뭐예요? 읽기 하고 쓰기 하고 실행할 수 있다. 자, 읽기 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그룹에는 실행한다. 그럼 안 하는 건요? 어떻게 해요? 하이픈. 그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이픈 하신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기호 모드 사용자는 뭐예요? RWX 오케이. 그죠? 그룹은 그룹에 있는 사용자예요. 그죠? 네. W 순서는 RWX에 W 없죠. X 하이픈 그룹에는 언더바 그러니까 하이픈 X 하이픈이에요. 밑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진수. 그죠? 네. 이진수 3자리를 묶어서 팔진수 1, 2, 4. 자, 그래서 X 있으니까 1, 2, 4 가중치로.
자, 1 없으니까 0. 4의 자리. 그죠? 1, 2, 4에 없으니까 0으로 하고 1의 자리 해서 변환을 했더니 7, 5, 1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대해서 체인지 모두 할 수 있고요. 권한 확인은 LS의 하이픈이에요. 언더라인이 아니고 언더라인 L 하면 해당 a.txt의 권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체인지 모드를 명령문으로 쓰세요. 그죠? 예. 자, 문제 수준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처리 7기 문제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아서 난이도는 좀 상으로 할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타 부분이죠. 자, 기타 부분 5점짜리 몇 개? 3문제. 그러면 아유 감안을 하세요. 나 15, 15점. 15점은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자, 이 부분 18번 문제는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시험지 뒷부분에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어요. 자, 앞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험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셨어요. 왜냐? 지문이 상당했어요. 그죠? 시험지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상당하죠. 자, 이게 보시면 IP 인프라 서비스 관리 실무 복원한 건 아니고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한 본문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그때 보시는 거죠. 시험지는 못 갖고 나와요. 실무 사례와 관련된 설명이다가 설명이 있었고 그중에 가로 안에 적합한 용어 이럴 때는 본문의 답인 부분이 다시 한번 용어로 정리돼요. 데이터 백업 솔루션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서비스 연속적. 자, 이 부분이죠. 지문이 길어도 빈칸 부분에 은을 보시는 겁니다. 가로 뒷부분을 보셔야 될 때가 있고요. 가로에 대한 설명을 보실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된 무엇과 무엇.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목표 보고 시점. 이게 힌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점 말고, 그죠? 네, 우리는 시스템 장애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정의예요.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부터 문제가 됐어요. 업무가 완벽히 복수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자,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점도 중요하고 무슨 시간도 중요하다. 뭐예요? 복구. 그죠? 예. 자,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시험에 RPO가 아니고요. 실제 답안은 RTO예요. 그죠? 예. 해당 문제는 2017년도 공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필답형 문제에 아 이렇게 나왔을 거야 라고 공부하고 가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RTO 또는 풀스펠링 적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시험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으세요. 근데 영문 약어로 적으세요가 없었기 때문에 RTO라고 적거나 목표, 복구, 시간 적으셔도 오케이. 자, 시간이 중요하죠? 고민 많이 하셨겠죠? 시험장에서 복구 목표 시간 다 답으로 했습니다. 자, 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한 건 RPO와 그렇죠? 예, RTO 둘 다 고려한 솔루션이다 해서 장애에 대해서 빠른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용어 문제였어요. 뭐 기출문제였다는 건데 개편전 기출문제니까 엄연히 기출문제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이 부분은 별표 칠게요. 왜냐하면 필기던 실기던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디자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GOF
그죠? GOF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필기 때 공부를 했어요. GOF의 25개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디자인 패턴의 종류를 3가지로 구별하고 그 3가지에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징적으로 알고 계시고 종류 알고 계신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필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실기에서도 뭐 뜬금없이 나오겠죠. 그죠? 자,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문제 유형별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그죠? 사용되는 거다. 일단 코드 재활용하는 구조인데요. 자, 25개가 전반적으로는 있는데 얘를 목적에 따라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번은 행위 패턴 나왔는데 필기에서는 생성 패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생성 패턴과 행위 패턴 당연히 구별 잘 하셔야 되고 구조 패턴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생성 패턴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패턴이다.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그죠? 또는 변경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패턴이고, 자,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클래스랑 객체 조합하여 더 큰 구조 확장할 때, 그죠? 예, 생산성 입장에서 만든 패턴이고, 마지막에 행위 패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디자인 패턴 중 행위 패턴의 대표적인 옵저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시험지에서는 1대다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1대다. 객체의 의족관계 정의한 것으로 한 객체가, 그렇죠? 다른 객체를 변화시켰을 때 이 객체가 다른 객체, 의존 객체에 있는 다른 객체들 또는,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동으로 알림 통지를 한다. 자, 시험 문제에 알림이 전달되고 변경한다 이거예요. 자, 뭐예요? 리스너라는 만환경 같은가요? 예, 옵저버. 관찰자가 있어서 이 객체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만환경? 보고 있다가 이 리스너가 야, 쟤 바뀌었어. 너 의존됐지? 너도 좀 바뀌어야 돼. 라고 옵저버 패턴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뭐 푸시와 풀 방식이 있고 상호작용해서, 자, 기본적으로는 느슨하게 결합해야, 결합도가 느슨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결합도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렇게 본문이 나왔어요. 결합도 느슨하게 해서 루즐리 커플링 해야 무난하게 이렇게 유연한 객체 제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해서 뭐예요? 옵저버 패턴. 자, 그런데 시험지에 영문으로 쓰세요 해서 한글로 옵저버 또는 관찰자라고 적으시면 틀리고요. 옵저버 또는 옵저버 패턴, 대문자 소문자로 적으셔야 5점입니다. 그렇죠? 네. 필기 개편된 실기로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도 생각이 나셨을 거고, 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제가 일부러 했어요. 부담이 될까봐. 왜냐면 영문까지 못 외우신 분이 계셔서.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봅니다. 뭐예요? 완전 이름, 풀네임. 그럼 영어로 적으세요. 그죠? 영어로 적으세요예요. 영어로 안 적으면 틀리고요. 영어 약어로 적으면 틀려요. 약어로 적으면 틀려요. 풀네임으로 적으라는 얘기니까. 자, 이건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개방형 정부 공공데이터. 그죠? 요즘 유행이죠. 공공데이터. 개방형 공공데이터 시대에 요구와 맞물려 있으며 기존 거대의 정보 생태인 웹에서, 그러니까 웹에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공유할 거냐, 그죠? 웹 기술과 핵심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 있다. 자, 해서 URI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URL인데 이걸 객체화해서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URI와 비슷한 개념을 특정 정보와 자원의 위치를 가리킨다면 자, URI는 뭐예요? HTTP, 웹 프로토콜을 통해 웹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URL이 아니고 위치적인 의미에서 단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위치고요. 대상적인 의미죠. 그곳에 뭐가 있어 라는 거에 객체로 살펴보고 URI를 부여를 해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오픈된 정보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RESTful 방식 쓰이고요. 링크는 강조된 세만틱 웹의 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세만틱 웹 방식인데 이게 객체화되어 있어서 보인다. 자, 그래서 무엇은 세만틱 웹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자 기술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자, 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링크드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의 합성어이다. 자, 링크드 데이터는 정보기술적인 입장이고요. 오픈 데이터는 정보 문화적인 입장의 합성어이다. 라고 해서 자, LOD인데 여기에 풀스펠링 적어라 해서 링크드. 왜냐면 LOD 다른 약어가 있을 수 있어서 링크드 오픈 데이터. 링크드 데이터 플러스 오픈 데이터인데 링크드 뭐 영어 표현식이 조금 익숙하신 분은 그래도 조합을 하셨을 거고, 그죠? 그냥 LOD로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미련은 버리자. 자, 우리가 2회 시험 본 이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이 문제가 3회엔 나오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또는 몇 년 내에 LOD는 출제가 될 수 있기는 해서 그래도 기출문제 소중하게 복원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는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의 합성어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좀 더 센스를 발휘를 하셔서 마치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기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필답형, 이런 거구나. 자, 실력 없으면 운으로 합격하기는 힘든 시험이구나.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건 저와 공부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이론적인 거랑 범위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마무리로 손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머리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꼭 핸드라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일단 인강이다 보니까 좀 빠른 배속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필기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실기까지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